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항해를 한 뉴호라이즌호는 최초로 명왕성의 생생한 고화질 이미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오늘은 BTS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BTS 노래 중에 134340이라는 노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4340은 바로 요 명왕성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명왕성의 MPC, 그러니까 Minor Planet Center의 약자인데, 이 외행성 또는 외소행성이라고 부르는 Minor Planet의 식별 번호가 바로 134340입니다. 그래서 BTS 노래 제목이 134340이 된 거죠. 가사도 보면은 정말 명왕성이 퇴출된 아픈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의 천체 중에서도 진짜 가장 먼저 발견된 천체고요. 1930년도에 미국의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클라이드 톰보가 퍼시벌 로웰 천문대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할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발견의 역사에 대해서는 요 궤도님이 한번 침투부에서 다룬 적이 있죠. 이 침투부를 보시면 명왕성의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카이퍼 벨트에서 명왕성과 크기가 비슷한 요 이런 에리스라든지 세드나 이런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관측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이런 행성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성이 당시에는 9개가 아닌 뭐 10개, 많으면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우는 학생들은 이 몇백 개의 행성을 계속 외워야 돼. 이건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행성이 무엇냐? 그러니까 행성의 정의 자체도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천문연맹인 IAU에서는 행성의 정의를 2006년도에 엄밀하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여야 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이것은 태양계 행성이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꼭 행성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소행성, 혜성 같은 것들도 전부 태양계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죠. 물론 혜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전을 하고 튕겨나가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양계에 존재하고 있는 천체다. 그럼 2번, 구 모양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중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의 모양이 어떻죠? 이런 식이죠. 전부 동그래요. 거의 동그란데 여기 보시면은 하우메아 같이 항상 구 모양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 모양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궤도상의 다른 천체를 없애버릴 것.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자신이 돌고 있는 궤도상의 다른 천체를 일소할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달이나 토성의 다른 위성들, 목성의 다른 위성들, 이런 위성들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돌고 있는 궤도에 다른 큰 천체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명왕성의 궤도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명왕성의 궤도는 기울기가 다른 행성들의 궤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많이 기울어져 있죠. 다른 행성 궤도들은 그 어떤 행성 궤도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명왕성은 쭉 가다가 어디하고 겹쳐요? 이렇게 해왕성의 궤도하고 겹치죠. 여기 보면 요 두 점에서 해왕성의 궤도하고 겹치면서 심지어는 요 안쪽에 들어올 때는 해왕성보다 가까이 있어요. 해왕성의 궤도와 겹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순서도 바뀐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공전을 하고 있는 공전 궤도상에 해왕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궤도상에 있는 다른 천체를 완벽하게 없앤 게 아니죠. 해왕성이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해왕성에 영향도 받아요. 가까워질 때는. 그리고 명왕성은 자기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위성인 카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성이라고 하면은 중력적으로 이 위성을 완벽하게 지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명왕성도 카론의 중력에 따라서, 카론이 명왕성을 공전을 함에 따라서 중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달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구가 막 이런 식으로 돌고 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중력적으로 달을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명왕성은 이 위성인 카론을 지배는 하고 있지만
영향을 받는 거죠. 질량도 비싸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카론에 의해서 요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성조차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성의 조건들 때문에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유지를 하지 못할지에 대해서 2006년도에 IAU 국제천문연맹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성의 3가지 조건 있잖아요. 이 행성의 3가지 조건이 이 2006년도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명왕성은 이제 행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상실을 하게 됐냐? 찬성, 반대, 이렇게 손 들면서, 지금 손 들고 있는 장면 보이시죠? 이렇게 손을 들면서 거수로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강등당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명왕성이 외서 행성으로 강등당했다고 해서 134, 340으로 불러야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명왕성은 단순히 명왕성으로 부르면 됩니다. 왜? 명왕성이니까. 명왕성이 단순히 행성의 지위를 박탈을 당한 거지 이름까지 잃어버린 거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박탈을 당하고 태양계의 행성은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8개의 행성만이 행성의 지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왕성이 지위를 강등당한 2006년도에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뉴호라이즌호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명왕성에 도착을 하죠. 이 뉴호라이즌호에는 명왕성을 발견을 했던 클라이드 톰보의 유해가 지금 보시는 이것처럼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항해를 한 뉴호라이즌호는 최초로 명왕성의 생생한 고화질 이미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었죠. 왜? 뭐 때문에? 바로 이 하트 무늬 때문에. 와, 이거 딱 봤을 때 사람들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 하트 무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트 무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짤들도 되게 많이 생겼죠.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짤들인데, 그래가지고 명왕성 이렇게 이쁜데 명왕성은 우리가 뭐 계산을 해서 발견을 해낸 건데 명왕성을 다시 행성에 포함을 시키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뉴호라이즈 탐사선이 요 하트 지역,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하트 지역뿐만 아니라 명왕성의 표면이 지질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다,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미지를 보고 대중은 이쁘다, 와 하트가 있네, 어쩜 좋아, 너무 이쁜데? 그래서 뭐 사랑을 고백할 때 명왕성 사진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이 이미지를 보고 대중은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천문학자들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우와, 어떻게 저런 지형이 생겨나게 된 걸까? 이러고요. 그건 하트 지역은 직경 1200km 그리고 곱하기 2000km 정도에 달하는 질소 얼음으로 채워진 분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스푸트니크 플라네시아, 다시 말해서 스푸트니크 평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스푸트니크 평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이 네이처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3월 12일 날 억셉트가 됐고 논문이 나온 건 4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따끈따끈한 논문인 거죠. 이게 뭐냐? 방금 보셨던 그 하트 지역, 이 하트 지역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이 하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 결과가 이 논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바다가 없는 명왕성에서 고대 암석질 마스콘을 보여주는 충돌 잔해로서의 스푸트니크 평원. 여기서 요 마스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마스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는 표면 아래에 물질이 집중되어 있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달 밑에 아니면 뭐 지구 밑에 행성이든 위성이든 어떤 곳 아래에 물질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마스콘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이 논문은 명왕성의 스푸트니크 평원이 거대한 우주 충돌체의 잔해일 수 있다, 요거를 증명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체의 암석 핵심부가 명왕성의 내부에 남아 있어서 질량 이상, 즉 마스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까지 밝혀낸 논문입니다. 이 스푸트니크 평원은 딱 봐도 마치 거대한 운석이
명왕성에 충돌을 한 흔적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딱 봤을 때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관심을 한 방에 끌어버렸죠.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여러 가지 충돌을 재현을 해봤더니 이 스푸트니크 평원의 독특한 모양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나와. 어떻게 뭐 저런 하트 모양이 나오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모양이 재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재현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뮬레이션 결과거든요. 먼저 이렇게 알록달록한 동그라미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명왕성에 운석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부분 있죠. 이 보라색은 운석의 단단한 암석 부분, 그리고 요 초록색은 운석의 얼음 부분이고 요 파란색은 명왕성의 암석, 그리고 요 연두색은 명왕성의 얼음 표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얼음 표면이에요. 물이 있다면은 명왕성에는 당연히 얼음으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죠. 꼭 물을 뿐만 아니라 뭐 질소든지 다른 물질이라도 얼음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 첫 번째 줄 있죠. A, B, C. 요 줄은 순수하게 얼음으로 된, 순수하게 운석이 얼음으로만 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얼음 운석이 명왕성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얼음으로만 된 운석이 충돌한 모습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줄 A, B, C는 다른 속도, 여기 보면 속도가 나타나 있죠. 요 다른 속도와 각도도 다 달라요. 다른 각도로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얼음 운석이 여기에 충돌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돌을 했다. 충돌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냐? 여기 보시면은 다른 속도와 다른 각도로 충돌을 했을 때 요게 지금 운석의 얼음이에요. 이 운석의 얼음이 명왕성의 얼음 표면을 녹였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녹여 있어요. 요 명왕성의 얼음 표면을 녹이면서 상당히 빠르게 전체적으로 명왕성 주위의 표면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치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녹으면서 퍼지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다,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둘째 줄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운석이 날아와서 충돌하는 모습인데, 이 암석 운석은 명왕성을 관통을 해가지고 명왕성 안쪽 깊숙한 곳까지 박혀버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안쪽 깊숙한 곳까지 박혀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푹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셋째 줄은 뭐냐면은 암석하고 얼음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운석이 충돌을 하는 모습인데, 암석 부분은 뭐예요? 요 보라색 부분, 명왕성 안쪽 핵 가까이 깊숙하게 박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 얼음 부분, 요 얼음 부분은 명왕성의 얼음층 위로 퍼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암석의 종류와 충돌 각도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명왕성의 표면에 생기는 흔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가정들, 다양한 각도, 다양한 속도를 다 변수로 두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시뮬레이션으로 이 연구진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논문에 나와 있는 다른 그림인데, 명왕성의 커다란 운석이 충돌하는 모습을 이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은 시간이 다 다르죠.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바로 충돌하는 운석인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는 암석하고 얼음으로 된 운석이 명왕성에 부딪히자마자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커다란 얼음으로 된 구덩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천문학에서는 만들자마자 생겨내는 거를 일시적인 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마치 사막에 떨어진 유성이 이렇게 주위에 땅 떨어지면은 모래를 확 밀어내죠. 그렇게 동그라미를 구멍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제 다시 모래들이 금방 여기를 덮으면서 크레이터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우주 암석이, 요 운석이 땅속 깊이 파고 들어서 명왕성의 암석층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얼음도 녹아내리면서 크레이터를 이렇게 메꾸기 시작하죠. 크레이터를 이렇게 메꾸기 시작하고요.
마지막 그림에서는 크레이터가 완벽하게 메꿔진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석의 암석 부분은 명왕성의 핵 위에 바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녹아내린 얼음들은 표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크레이터 부분을 완전히 메웠습니다. 바로 이 암석 덩어리가 이 영역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트 부분, 스푸트니크 평원 그 부분이고, 스푸트니크 평원 밑에 이렇게 무거운 암석 부분이 존재를 할 거라고, 그래서 마스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질량이 이상하게 추가로 뭔가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 그림은 이제 운석이 부딪힌 직후의 모습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을 한 거거든요. 요 모습이 운석이 충돌을 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운석이 부딪힌 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패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패인 자리가 여기가 바로 스푸트니크 평원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길게 꼬리가 늘어진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운석의 암석 부분이 명왕성의 얼음층을 뚫고 지나간 자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실제 명왕성을 찍은 사진인데 하트의 반쪽 부분이 실제로 스푸트니크 평원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모양이 어때요? 네, 모양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결과하고 실제 모양이 거의 일치하는 거죠. 특히 스푸트니크 평원의 남쪽에 요 뾰족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운석의 꼬리 부분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음과 암석이 섞인 운석이 지나가면서 표면은 얼음으로, 그러니까 운석의 얼음으로 감싸고 이 안에는 운석의 그 암석질 부분이 명왕성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 적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왕성 사이즈에 이 정도 크기의 크레이터가 생기면은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충격으로 인해서 명왕성의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크레이터가 원래는 요 극지방으로 이동을 했었어야 돼요. 요렇게 빵 하고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면 명왕성의 자전축이 틀어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원래 보통 이런 크레이터가 여기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갔냐? 이게 아까 우리 무거운 암석층이 여기에 박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무거운 이 암석층이 돌아가지 않게 버텨준 거예요. 약간 오뚜기 같은 거 있죠. 오뚜기 같은 것처럼 여기를 버텨준 거죠.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평원이 적도 근처에 계속 극지방으로 이동하지 않고 적도 근처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다.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이번에 확인을 한 거죠. 네, 연구진들이.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요게 스푸트니크 평원 아래의 지질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명왕성을 이렇게 반으로, 그러니까 그 스푸트니크 평원 지역을 이렇게 반으로 베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위층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제일 위층. 네, 제일 위층은 여기가 스푸트니크 평원의 표면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푸트니크의 평원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딱딱한 얼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로 만들어진 얼음이 아니라 질소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질소가 얼면은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처럼 되는데 명왕성처럼 춥고 기압이 낮은 환경에서는 질소도 얼음으로 존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 진한 회색 부분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운석에서 왔다고 추정이 되는 얼음층입니다. 그래서 표면 위에 원래 명왕성의 얼음층을 다 날려버리고 이 자리를 뭘로 메꿨다? 운석의 얼음으로 메꿨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얼음층을 논문에서 외계 얼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여기 연한 회색들 여기 있죠. 요거는 바로 원래 명왕성이 갖고 있던 고유의 얼음 지층입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쌓인 눈이 단단하게 압축되어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우리 남극이나 북극에서 볼 수 있는 만년설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아래 살구색으로 된 요 부분을 볼까요? 요게 바로 운석의 암석 부분이에요. 요 임팩터라는 게 운석이거든요. 운석의 암석 부분이에요. 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명왕성 얼음층을 뚫고 지나가서 바닥에 처박힌 모습이죠. 그리고 맨 밑바닥에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명왕성의 암석 핵입니다. 그래서 명왕성의 중심부는 되게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운석의 암석 부분이 요 핵
부분 위에 바로 떡 하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스푸트니크 평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거대한 우주 암석이 명왕성 표면을 뚫고 들어와서 완전히 지층을 뒤집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암석 덩어리가 무게가 꽤 되면서, 그러니까 명왕성의 자전축이 쫙 흔들리면서 극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준 게 뭐다? 바로 이 운석의 암석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명왕성의 내부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석 충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요 맨 위 그림, 요 그림은 그러니까 만약에 명왕성의 내부에 안쪽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깊이가 요거는 50km, 요거는 바다 깊이가 50km, 그다음에 요거는 100km, 150km. 요렇게 바다 깊이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50km일 경우에는 우주 암석이 명왕성 표면에 부딪힐 때 움푹 패인 자리, 요 패인 자리가 여전히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꼬리 부분도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100km인 경우, 그러니까 바다 깊이가 100km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가 되겠죠. 네, 충격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은 보이기는 하는데 요 꼬리 모양이 점점 그 현재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요 150km가 있다는 바다가 가정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우주 암석 자체가 명왕성의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석의 암석 부분이 이 끝까지 날아가서 박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50km를 이렇게 물속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충돌 자국 자체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꼬리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형에 가깝게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스푸트니크 평원의 모양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운석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예 바다가 없거나 바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충돌했을 당시에 바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깊이가 50km 이하의 얕은 바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잖아요.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물질도 다르게 하고 속도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충돌 각도도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양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여기 컴퓨터 파워가 올라가고 시뮬레이션 능력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연구가 수행이 가능해진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과학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뉴호라이즌 탐사선이 명왕성을 지나간 게 벌써 8년, 9년째 돼가고 있나요? 엄청나게 이제 벌써 오래된 시간인데 그 짧은 만남이었어요. 되게 이게 짧게 지나갔거든요. 이 짧은 만남으로 전해진 사진 몇 장이 이 행성들을 연구를 하는 이 행성 과학자들한테는 아주 놀랍고 아주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명왕성이 간직한 비밀이 조금씩 더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였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